북저널리즘 위켄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신아람 에디터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켄드. 이번 이야기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사실 저에게는 조금 설레는 소식인데요. 네. 예, 로보택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로보택시. 네네, 그 자기 혼자서 알아서 혼자 돌아다니는 로보택시. 자, 우리 혜림 MC 운전면허 있어요? 제가 없습니다. 때를 놓쳐가지고. 때를 놓치셨군요. 놓치니까 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네. 운전면허를 때를 놓치지 않고 땄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으로부터 취소당했습니다. 어쩌다가. 아니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 신체 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갱신을 하려면 기간이 차면은. 그렇구나. 근데 그때 한참 바쁠 때라 가지고 자꾸 뭐가 날라오던데 그거를 바로 무시하고 그냥 못 본 척. 못 본 척 했더니만 어느 날 경찰청장님의 그 직인이 찍기에 편지가 왔다. 너의 운전면허는 말소가 되었다. 그런 줄로 알아라. 아깝네요. 네, 굉장히 아까웠다. 제가 뭐 그 운전면허 따고서는 운전도 몇 번 해보지 않았고 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운전을 당연히 잘 못하지 않겠어요. 뒷자리에 태웠던 이제 그 거래처 손님들. 제가 자유로를 달리는 동안에 뒤에서 정말 그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 그거 진짜 무서울 때 잡는 건데. 그쵸. 그 뒷자리에서 손잡이를 꼭 잡고 놓치지를 않는 그런 상황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 나의 운전면허 그래 내가 고이 나라에 반납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갱신이 취소됐다라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가요? 취소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무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면허를 나라에서 직접 취소해준 사람. 네. 아니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 로보택시 진짜 솔깃한 소식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뚜벅이들한테는 그 로보택시가 많이 다닌다. 너무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로보택시를 넘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 또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자,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도요. 저희 같은 생각을 좀 했나 봐요. 일단 자율주행차를 굉장히 선호한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소비자들 중에서도 특히 Z세대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 젊은 소비자층이 특히나 이 로보택시를 굉장히 선호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느라고 이 로보택시를 기다리고 있느냐. 로보택시 나오면 이걸로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하고 싶다. 요걸로 피자도 시켜 먹고 그 차이니즈 푸드 있잖아요. 그 미드 보면은 차이니즈 누들 나오는 거. 그거. 그런 거 시켜 먹고 이러고 싶다라는 게 이분들의 답변이었어요. 그렇네요. 아니 그 생각은 잘 못했던 게 사실 우리나라는 뭐 전국 어디에서 시켜도 이제 짜장면 정도는 오기 때문에. 그쵸. 근데 미국은 좀 그럴 만도 하네요. 사실 팀 문화도 있고. 맞아요. 사실은 그 피자 배달 같은 거 오면은 팁을 얼마를 주느냐 가지고 친구들끼리 다투고 뭐 이런 거 우리 시트콤 프렌즈 보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좀 상황이 다르지는 않지 않아요? 배달비 나오고 사실 엄청 올랐잖아요, 또. 맞아요. 사실 시킬 때는 이 콩나물 국밥이 7,500원이니까 시키지만 배달료 붙어버리면 10,000원이 넘어버리는데 이땐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로보택시가 좀 상용화가 된다면은 요거를 이용한 음식 배달 뭐 가능한 일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진짜 사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미 막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잖아요. 그쵸. 그 저 기억에 남는 뉴스가 그 택시들 좀 되게 귀엽게 바보 같은 그런 면모들이 있어가지고 그 왜 우리 주차콘 있잖아요. 주황색 그 라바콘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택시 위에다가 본넷 위에다가 두니까 얘가
그 고장난 고양이 마냥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보고 귀엽다 뭔가. 네, 아니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자율주행 택시 24시간 운행이 허가가 난 뒤로 네? 이 로봇 택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행을 반대하려고 이제 시위를 벌였는데 그게 그 라바콘을 네. 본네트 위에 올려놓는 방식이었어요. 아, 너무나 너무 평화롭고 귀여운 시위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는 뭐 페인트를 뭐 명화에 그러니까요. 뿌린다, 손을 바닥에 붙인다 예.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살포시 라바콘 하나 정도 본네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택시가 가지를 그러니까요. 못하니까. 되게 근데 효과적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거 보면 맞아요. 얘가 진짜 바보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쵸. 굉장히 귀엽고 어이없고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시위였는데 이렇게 좀 귀엽고 어이없는 면모를 지닌 이 로봇 택시 네? 웃을 수만은 없는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쳤군요. 네. 사람이 다쳤어요. 진짜로? 네, 이 택시에 치여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된 일이냐? 물론 당연히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돌진해서 친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이미 그런 기술이었다면은 허가 자체가 안 그쵸, 났겠죠. 그쵸. 자, 일단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네? 한 여성이 이제 길을 건너다가 차에 일단 한번 치여요. 다른 차에? 네, 다른 차에 치였어요. 네? 튕겨져 나갔죠. 나갔는데 땅에 떨어졌어요. 네? 근데 로봇 택시가 그걸 인지는 했는데 멈추질 못했네. 깔아버렸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사고라는 게. 그렇죠. 사고라는 거는 진짜 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가 사람을 치였다. 요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 로봇 택시가 정말로 이제 땅에 떨어진 그 이미 다친 여성을 깔고 이제 네. 저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다쳤으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사실. 네. 또 새로운 기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정말 큰일이 났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이면은 네. 그 사람을 처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사람은 앞으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처벌할 수 있는데 기계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관련한 제도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사실 이전에도요, 이번 사고가 나기 이전에도 이 로봇택시의 그 불안전성 그리고 이제 멍청함 때문에 논란이 사실 있기는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람이 사망을 해버렸다. 응급 환자가 사망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 다친 사람을 이제 구급차에 태워가지고 이송을 했겠죠. 네? 근데 구급차를 이 크루즈 택시가 방해를 해가지고 제대로 못 간 거예요. 비켜줘야 되는 걸 몰랐구나. 맞아요. 이 크루즈가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사고 지역으로 진입도 늦어졌고 환자 이송도 늦어졌고. 야, 큰일이네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고 20여 분이 지나자 사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방차가 이제 긴급 출동하잖아요. 삐뽀 하면서 울리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아름답게 모세의 기적 딱 일어나죠. 근데 크루즈는 그걸 몰라요. 그쵸. 그런 사회성이 없지. 그쵸. 이 로봇 택시는 그런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소방차가 오면 피해줘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없으니까 얘가 그냥 때마침 오던 그 소방차 삐뽀하고 그냥 정말 충돌을 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승객이 다쳐가지고 그때 타고 있어서 심지어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사고를 이미 좀 치고 다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도로가 그냥 차 다니고 이제 신호에 맞춰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런 데처럼 보이는데 거기도 하나의 사회처럼 사실 맞아요. 암묵적인 룰이 있고 관례가 있고 관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네가 잘 모르니까 아무리 좀 편리하다고 하더라도 좀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좀 어려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옆에서 계속 말 시키면 이제 짜증이 내잖아요. 조수석에서 어떻게 할까? 저거 살까? 뭐 할까?
뭐랄까 하면 옆에서 조용히 좀 해봐. 운전 좀 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 운전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끼어들까? 여기선 내가 좀 양보해 줄까? 지금 빨간불이지만은 할머니가 길을 건너고 있으니까 기다려줘야지. 이런 결정들을 수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24시간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누비던 이 로봇 택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요거 중단됐습니다. 결국에는 중단했군요. 사실 캘리포니아 그 교통국이 많이 참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도 사고지만 얘가 좀 바보 같은 면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보호 좌회전. 요거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잘 보고서는 이제 살살살살 가야 되는 건데 얘가 잘 보면서 살살살살 이걸 못하는 거죠. 아니,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보기는 보지만 잘 보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판단을 하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저쪽에서 애가 뛰어올지 할머니가 찬찬히 걸어오실지 비둘기가 걸어다닐지. 그쵸. 그런 거를 판단을 얘가 못하니까 비보호 좌회전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교통체증이 그렇게 심했다고 그래요. 하긴 교통체증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교통국에서 많이 참고 있다가 사람이 정말로 다쳐버리자.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는 24시간 그 허가 내줬던 거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로봇택시를 운영해 왔던 게 이제 GM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이 크루즈의 완전 무인 택시였던 건데 요게 2개월여 만에 멈춰선 거죠. 하긴 또 너무 성급하게 이거를 도입을 해야 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뭐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쵸.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많은데. 그쵸.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혜림 MC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 그 장애인 분들이 택시가 없죠. 맞아요. 장애인 콜택시 우리나라에서 타려면은 뭐 2시간 하루 전에 막 예약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얘기 우리 종종 잊을만 하면은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요. 미국이라고 상황이 뭐 더 낫겠어요. 그러니까 택시들이 빨리빨리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탑승을 좀 꺼리는 면이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차별 문제 해소 같은 거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이 이 무인 자율 운행 택시를 이제 운영했던 회사 측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순기능이 있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 뭔가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새로운 기회인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동권의 뭐랄까 폭발적인 향상 이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그 안전성 논란이 더 크게 불거진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쪽에 그 시의회에서는 로봇택시 확장 규제를 촉구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이게 법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의회까지 나선 거예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고 뭐고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모든 관심을 쏟고 몰두하고 있는데 이게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자동차 회사들 특히나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좀 앞서 나간다라는 소리 들었던 회사들한테는 이게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그 자율주행 택시가 잘 됐어요. 1년이고 2년이고 잘 됐으면은 그거를 다른 곳에서 도입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 차를 아주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시험대에서 미끄러진 거니까 이제 이 제조 업체들한테는 조금 좀 이제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제조 업체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개발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거든요. 잘 되고 있구나. 그래도 개발은. 그렇죠. 생각보다 개발도 너무 많이 진행됐고 거기에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썼어요. 이미 쏟은 것이.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미국에서는요 벤츠가 3단계 자율주행차를 이미 상용화해서 팔고 있거든요. 독일에서도 그렇게 팔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잠깐만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면 항상 레벨 1, 레벨 2, 맞아요. 복잡하죠. 몇 단계 나오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레벨 1, 2는 자율주행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모자라요. 약간 보조해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레벨 3부터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이제 혼자서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레벨 3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레벨 3, 4, 5 그러니까 3, 4,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럼 제조사한테 책임을 묻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3, 4, 5단계잖아요. 네? 이 3단계는 뭐냐? 운전석이 있어요. 사람이 타요. 네? 이거는 무조건 언제나 뭐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을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은 할 수 있다. 네, 딴 데 봐도 됩니다. 운전대 안 잡아도 됩니다. 너 놀아도 돼요. 네. 이건데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직선 도로를 달릴 때쯤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쓰셔도 그런가요? 됩니다. 제가 더 쓰셔도 돼요. 또 너무 비관적이었나요? 네, 일단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시속 60km까지만 달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고속도로 탔다? 자율주행 차다? 나는 운전대 잡아야 된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비가 와도 안 되고 눈이 와도 안 돼요. 진짜요? 네, 해가 져서 깜깜해졌다? 그래도 안 돼요. 걔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러지? 그쵸. 네, 어쨌든 간에 사실 눈 오고 비 올 때가 운전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쵸, 힘들긴 그럴 하죠. 때 얘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근데 눈 오고 비 오면 안 돼. 힘든 건 너가 다 해. 쉬울 때만 내가 할게. 이런 네,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 3단계도 조금 완성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네. 자, 4단계부터가 이제 이 운전자가 필요가 없어요. 4단계부터는 운전자가 필요가 없고 5단계로 가면은 일정한 범위 구역 바깥으로 나가서 온 세계를 자유롭게 혼자서 다닐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달렸던 그 무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4단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심지어 규제가 많이 풀려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사실 사도 내가 매일매일 얘한테 운전을 맡기고 다닐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한이 좀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또 막 인명사고 나고 그 도로 사정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규제가 큰 것과 동시에 또 이제 그 제조사에서도 조건을 이제 세게 걸고 이러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 혜림 MC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인명사고라는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이제 그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자율주행 기술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특히 어디랑 경쟁이 치열하냐면은 중국이랑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어디도 빠지지가 않네요, 중국이 요즘. 그렇죠. 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 친구 유럽 회사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 뺏길 수 없죠. 이 기술 뺏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더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있는 것이고, 2번째 이유는요. 챗 GPT 때문이에요. 또 나옵니다. 또 나온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 이름. 근데 생성 AI가 차에도 지금 영향을 좀 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챗 GPT라는 것이 좀 가끔씩 이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지어내가지고 대도하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얘가 그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약간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내서 보여주는 그 능력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비보호 좌회전 같이 애매모호한 상황들, 그러니까 예측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그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의 발전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하고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 챗GPT가 대답하는 것처럼 비보 좌회전하면 네네네. 뭐지 하면서 그냥 갈 것 같고. 네,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사실 저는 계속 이게 정말 될까라는 네. 그 의심은 들거든요. 왜 우리 과학 상상화에서 항상 하는 생각이잖아요. 맞아요. 사람 없이 다니는 차. 네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제 경쟁과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될 미래가 멀지는 않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가져야 될 거 아닐까. 신중함이 정말 요구되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시장이 과연 이 기술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자, 일단 그 최근에 KDB 산업은행이 발간한 자율주행차 글로벌 산업 동향이라는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은 2035년까지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35년. 네. 그때까지 이 자율주행 차량 시장이 최대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8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거든요. 엄청 크네요. 이거는 뺏길 수 없죠. 이거 먹어야 되는 시장이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기다리다가 늦으면 어쩌지? 그쵸.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주위에 이미 그 자율주행차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상암동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어플로 예약하면 와요. 진짜요? 네, 전 무서워서 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범 운행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에서는요, 아예 셔틀버스가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도입이 됐어요. 그 인천공항이 워낙에 크고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1 여객 터미널하고 장기 주차장 사이를 사람이 이제 걸어가려면 영원히 걸어야 되는데 그 구간을 연결하는 그 셔틀버스가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이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암동의 시범 운행하고는 다른 게 그냥 그거는 정말 시범 운행이라 가지고 이것도 시범이지만 그건 정말 시범이라서 제가 상암동 안에서라도 택시를 타고 어딜 가고 싶다고 해서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좀 큰 맘 먹고 해야 되는. 큰 맘 먹고 나 체험해 볼래.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 딱딱 정해놓고서는 그 구간을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계속 오간다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물론 네. 자, 이제 샌프란시스코 사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타긴 탄다고 합니다. 타긴 타는데 어쨌든 요 버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벨들 중에 4단계. 4단계 사람이 뭐 조건 상관없이 손 안 대도 되는 그 4단계 자율주행 셔틀 버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원 그리고 안전요원이 상시 동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장애인 택시 이용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농촌 얘기할 때마다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일손 없다. 맞아요.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할머님, 할아버님이 되셔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일손 부족 때문에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라는 우려가 나온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자,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율주행 농기계. 자율주행 농기계, 자율주행 경운기, 자율주행 트랙터. 이제 이거 되게 먼 미래 가잖아요. 나왔습니다. 이미요? 자, 대동. 예전에 저희도 한번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잠깐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농기계 기술이 굉장히 수준급이다.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이 대동이요. 최근 이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을 적용한 트랙터랑 콤바인을 콤바인을 내놓고 정부에서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대신 이제 그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이를 대신 해주는 날이 온다. 와, 진짜 가까운 미래네요. 그러면 정말 가까운 미래죠. 이제 농촌에서는 정말 조만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쌀 앞에 뭐 뜸부기 쌀 이렇게 붙는 것처럼 자율주행 쌀 뭐 이런 식으로. 나 약간 좀 싫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이제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기계가
오롯이 수확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럴 나올 수도 있네요. 있겠네요. 네, 맞네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순기능만 잘 발휘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막 네. 인명사고 나고 이러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의 삶을 바꿀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제발 기술을 세심하게 완성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좀 주목해봤으면 좋겠는 게 애플의 사례거든요. 네? 우리 애플카 얘기 많이 나왔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 쏙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아. 쏙 들어갔어요. 애플이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야 접어 이렇게? 네, 정말 접었어요. 정말 접었고 진짜요?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를 접고 운전석이 있는 형태의 차량을 2026년에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 안 그거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우리 2023년 말이니까 그러니까요. 한 2, 3년이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 2일지 3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이 손을 전혀 대지 않고 이제 운행하는 그런 차는 애플은 일단 빨리 접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애플이요. 될 만한 상품을 내놓는 별로 실패는 용인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런 애플이니만큼 이렇게 과감하게 여기저기 뭐 현대랑 해본다 어디랑 해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접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그 누구보다 일론 머스크 선생님이 제발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기술주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 산업계의 향방을 테슬라가 사실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 선생님이 애플의 신중함을 좀 보고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듣고 계시다면 좀 제발 일론 네. 살짝 캄다운 해주시는 걸로. 네,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기대치는 굉장히 높지만 또 샌프란시스코의 로보택시 실험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는 과정에서 잡음도 있고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또 과거 속에서 그 예시를 잘 살펴보고 현재에 벌어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슈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내일 이슈는 좀 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말리아, 또 아프리카 이런 스케일 너무 갑자기 크게 가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국가들 왜 아직도 빈곤한가? 왜 아직도 우리는 그만큼의 돈을 써서도 이 나라들을 구하지 못했나라는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